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BH가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딱 생각이 나시는 종목인가 봐요. 그렇다면 힘을 모아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사실 뭐 애플 하면은 그렇게 관련된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OLED 하면 사실 BH 관련된 BH라고 할 수 있죠.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노텍이나 뭐 더구전자 같은 기업들은 정말 잘 갔었는데 최근 이제 11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에 주가가 조금 상대적으로 더뎠던 이유는 해당 기업이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매출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찍히지 못했다라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애플이 신고가를 간다는 측면에서 저는 해당 종목에 대한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저항대 구간이었던 바로 이 구간인데요. 자, 추세 저항대 구간이었던 구간을 좀 목표가로 세워본다라면 25,100원까지는 좀 단기 목표가 한번 좀 세워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직전 고점까지도 한번 좀 노려보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제가 출연하면 목표가 수정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추세 지지 구간입니다. 19,350원 구간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BH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단기 목표가 설정해 주셨습니다. 25,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35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버가요. 자율주행 트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율로 갈 수 있는 뭔가 센서 관련된 건가요? 그렇죠. 자율주행차를 이제 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갑자기 뭐 튀어나왔는데 무시하고 가다가 사람 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들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오. 우버는 아마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기초적으로 좀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회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뭐 최근에 좀 많이 문제가 됐던 뭐 타다? 예, 뭐 이게 좀 논란이 좀 큰데 그런 이제 우버. 참고로 우버라는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약 6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버라는 기업이 우리나라로 오면 단숨에 SK 하이닉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가총액 3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만큼 우버가 굉장히 큰 어떤 이제 그 글로벌 기업인데 73만 평 정도의 그 토지를 매입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자율주행 트랙을 만든다는 거죠. 실은 이제 우버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일종의 그 택시인데 그 영업을 이렇게 따로 자율주행 라이센스 없어도 그냥 차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받고 하는 건데요. 요게 오늘 왜 그 중요하냐면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오늘 그 더 미동을 아까 특징주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 미동이라는 종목 아까 제가 얘기 드렸었죠. 계속해서 신저가 사상 최저가 흐름을 경신하다가 갑자기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이 하락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도움닫기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틀을 마련해 놓고 나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오늘 더 미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바닥에서 바로 급등이 나왔다. 상한가가 바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소식이 좀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73만 평을 저도 73만 평 집이 이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만 우리나라 그 여의도 면적의 한 80% 좀 이상 정도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뭐 여기도 별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그 벚꽃 구경 왔다가 한 바퀴 돌다고 걷다가 싸움 나는 커플도 수두룩하게 봤거든요. 굉장히 큰 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이제는 단순 어떤 운송 서비스를 넘어서 이 자율주행까지 뛰어드는 우버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계 가장 큰 거대 기업이 뛰어들게 되면 후속으로 다른 뭐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들이라든가 운송 업체들이라든가 다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버가 토지를 매입한 이 73만 평을 산 요 시점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가운데서 진짜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미동처럼 급등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버의 요 소식을 첫 번째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핵심은 비메모리 반도체였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네. 게다가 또 스스로 움직인다고 하면 생각하고. 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야 네. 되겠어요. 제가 운전할 때보다 생각이 많아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메모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네. 이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참고로 비메모리와 관련해서는 올해 그 삼성전자가 뭐 앞으로 뭐 10년인가요? 130조 원을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을 만큼 여러모로 지금 뭐 삼성전자 쪽에서는 생각보다 약간 좀 진행이 더디게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밑단에 딸려 있는 다른 기업들은 뭐 앞서 말하면 우버라든가 아니면 외국의 다른 자동차 기업들과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기술 개발을 해서 수출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참고로 비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하나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 SFA 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차트 보시게 되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1,300원, 1월 4일 날 1,300원에 머물렀던 이 종목이 올해 사실 연간 단위로 따져보면 시장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연초보다 지금이 더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이 SFA 반도체, 이 비메모리 관련주인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300원짜리가 지금 주가가 4,200원까지 올라오면서 요 구간 동안에만 주가가 무려 한 3배 이상, 그러니까 200% 이상의 주가 상승을 올해 내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만약에 뭐 이미 이제 2배, 3배 올라갔으면은 따라가기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하단부에 머무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봐서 절대로 손해볼 건 없습니다. 미칠 것은 없고 얻을 것은 많은. 그러니까 득실을 따져봤을 때, 손익계산서를 따져봤을 때 잃을 수 있는 부분보다는 얻을 수 있는 폭이 훨씬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우버 얘기가 튀어나온 시가총액 60조짜리 우버가 자율주행에다가 이런 돈을 퍼붓는다는 이 소식이 나온 이 시점이 선취매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 그래서 이 비메모리 관련주라는 것까지 해서 두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주목은 약간 한숨을 이렇게 쉬었는데 왜요? 네. 못 찾으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네.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은 좀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고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이 공통 요소를 묶어보면 한 4종목 정도 네 나옵니다. 종목? 네. 근데 이제 세 종목이 공통 키워드가 하나 들어갑니다. 뭐요? 바로 칩스라고 들어갑니다. 칩스. 네. 그래서 화면상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칩스라고 이제 검색을 하나 하겠는데요. 보면은 이제 텔레칩스와 AD 칩스, 칩셋 미디어 이렇게 3개 나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AD 칩스보다는 칩셋 미디어가 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차트가 이쁩니다. 소위 말해서 그냥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더라도 그동안 이제 상당히 뭐 추세 저항대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좀 저항 맞으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좀 박스권에 대한 이 부담을 느끼면서 이 구간대를 계속 이제 횡보하는 그림을 보여줬는데 오늘 장에 이제 좀 장대 양봉을 좀 뽑아냈다는 부분과 더불어 가지고 어쨌든 반도체 업황 쪽에서 팹리스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장기 이평선 1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눌렸다가도 다시 한 번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칩셋 미디어로 한번 정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화신테크랑 비슷해요. 그거 네. 엄청 떠가지고 네. 우리가 특징주로도 이야기를 했었던 화신테크인데요. 네, 그렇죠. 저점에요. 저점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 참고 앞서 이제 참고로 우라노스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칩스 네,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누가 반도체에서 아니랄까봐 정말 들어가는데 이 복수형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세 번째 힌트와 함께 네. 같이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공교롭게도 이 화신테크란 종목도 어쨌든 이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자동차 이제 부품주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 이 투자 주의 종목으로까지 지정이 될 만큼 바닥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과 함께 주가가 4배 가까이, 그러니까 270%가량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보여줬던 특징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요 구간에서부터 이제 급등이 시작되면서 주가가 271%가 급등 나온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마 제 방송을 좀 이렇게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가장 이 위에 있는 이 빨간 줄과 함께 뭐가 보이실 거냐면 요게 좀 보이실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외국인. 예, 하락하는 구간. 이 떨어지는 주가를 사실은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이 종목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파는 이 힘이 없는 사람이 사고자 하는 힘보다 훨씬 더 강할 때 주가는 급등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보면은 이 화신테크가 급등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좋지 않고 바닥에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외국인들은 올라가니까 찰실현을 하면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급등이 시작돼 요 자리가 이전에 기록했던 이 저점 부근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고점 저 최고가 찍다가 살짝 떨어진 거 외국인이 잡는다고 저는 그거 사는 건 솔직히 그래도 부담스러워요. 혹시라도 낚시 매물이 아닐까. 허위 이렇게 사람들 그 고점에서 낚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도 사실 되지만 지금은 이렇게 주가 얘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이 바닥 구간에서 낚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사는 건 정말로 싸서 산 거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과도한 이런 주가의 급락. 7,000원대 있던 주가가 1,000원대까지 빠지니까 그 상황에서는 하락이 과하다는 판단에서 직전에 있던 고점 부분에서 대규모의 외국인 매수가 확인이 된 이후에 실제로 주가가 270% 급등이 나온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이제 쭉 여러 가지 설명 힌트와 같이 드렸었는데 요것과 굉장히 유사한 거의 흡사한 패턴을 가진 종목으로서 화신테크처럼 이렇게 200% 이상의 급등을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세 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